친애하는 나의 엑스들아, 잘 좀 살아. 여러분, 환승 이별이랑 잠수 이별 중에 어떤 게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당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이별 선물이었던 거지. 그 사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 이게 연하의 맛이구나. 만나는 당일 못 만날 것 같다. 안 읽는 거야. 내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나? 죽었나? 카톡은 안 읽씹을 하면서 내 인스타 스토리는 봐. 안 죽었구나? 숨김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오늘은 완전 썰풀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은 여기다 띄워 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환승연애 보세요? 저는 환승연애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좀 전에 환승연애를 보다가 강원도 여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강원도 여행 그 단어를 보자마자 너무 숨이 칵 막혀가지고 영상을 멈췄어요. 여러분은 환승 이별이랑 잠수 이별 중에 어떤 게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당해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 모두 강원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의 화났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화년을 멈추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똥차썰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똥차들도 한번 얘기를 해봐? 했다가도 이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험담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얼굴에 제가 먹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 하나 싶어서 계속 안 했었는데, 근데 남의 연애가 제일 재밌잖아. 저도 환승연애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가볍게 썰풀기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재미는 있겠다, 도파민 거리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메이크업도 스모키로 해보려고요. 혹시나 그 엑스들이 이 영상을 켰다면 도망가라고. 맞아, 네 얘기야. 환승남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 환승남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었어요. 저는 외모를 조금 많이 보는 편인데, 근데 그게 잘생긴 걸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딱 원하는 그 그림체가 있거든요. 그 그림체 안에 잘생긴 쪽과 못생긴 쪽이 모두 공존해요. 좀 긍정적인 잘생긴 쪽에 있는 연예인들을 언급을 해보자면 노상현 씨, 허남준 씨, 에이티투 메이저 윤예찬, 딱 어떤 취향인지 알겠죠? 선이 굵은 스타일.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성 굵은 그 그림체에서 최상위급의 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강원도 양양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분이 제 번호를 따가셨거든요. 근데 양양이잖아. 양양하면 딱 떠오르는 게 헌팅 이런 거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라서 지금보다 양양이 더 핫할 때였어요. 양양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은 진짜 한 5걸음 걸으면은 헌팅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 번호를 따고 같이 놀진 않았지만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헌팅으로 만난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보다 하루 일찍 서울로 올라갔었거든요. 나는 이제 양양을 떠나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을 찾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연락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인스타도 서로 알려주고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었던가. 지금은 아니고 약간 옛날에 전성기가 좀 지났어. 좀 많이 지났어. 왕년에 좀 날리셨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기대가 없었어요. 양양에서 번따 당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당연히 가볍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많겠지, 대체제가 많겠지 싶어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제가 서울로 돌아가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오는구나, 오호라.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연휴를 보냈어요. 이제 첫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첫 데이트를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카페 자리가 만석이야, 이렇게 자기 앉아 있었는데 카페 자리가 만석이래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근데 옆에 계신 분한테 자리 옮겨달라고 말씀드렸어. 내 여자친구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첫 데이트도 안 했고 우리 양양에서 번호 교환하고 처음 보는 건데 내 여자친구라고 저를 이렇게 칭하는 게 조금 웃겼거든요? 플러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잘생겨서 좀 웃겼던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를 재밌게 하고 그냥 썸 기간도 없이 바로 그렇게 진전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썸 타는 기간이 제일 재밌다, 간질간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러는 거 너무 피곤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지 머리 써가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빠르게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한여름에 만나서 그 다음에 봄이 시작할 때쯤에 끝났어요. 더워. 그 시기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있었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도 많았고 하루하루가 진짜 바빴어요. 그때 사진첩을 돌아보는데 이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했었지 싶을 만큼 진짜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 나는 되게 바쁘지만 내 모든 삶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챙기면서 나의 일도 하고 있고 내 삶이 재밌다라고 느끼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여행 갈 일이 조금 많았는데 그 사람이랑 갔던 게 아니고 가족들이랑 가고 친구들이랑 가고 이랬었어요. 또 여행을 가기 전이었는데 여행을 가면 며칠간 그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앞뒤로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여행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했어. 근데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만나는 거야. 너무 답답했지. 나 보고 싶은데 왜 안 만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의문이 남은 상태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제가 잠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영상통화를 했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영상통화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너무 재밌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뷰티 디바이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그걸 선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고마워 이러고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이별 선물이었던 거지. 여행 가기 전에도 못 봤고 이제 다녀왔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자고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또 되게 바쁜 척을 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한테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산책을 시작하면은 한두 시간 동안 내내 뺑뺑뺑 걸으면서 내내 말을 하는 거예요. 통화도 진짜 몇 시간씩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저희는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서로의 꿈이랑 야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서로 으쌰으쌰 우리 응원하고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만날 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비록 나에게 개 같은 경험을 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만나는 동안에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다지게 됐었거든요. 제 20대를 통틀었을 때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5사람 안에 드는 사람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로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사람을 쫑알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저한테 하도 쫑알대면서 얘기를 해서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부터 안 쫑알대는 거야. 느낌이 살짝 쎄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전보다 빈도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들떠가지고 오빠 이래서 저래서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얘기를 했는데 얘가 하트만 띡 눌러놓은 거야. 카톡에. 사단이 났구나. 다른 사람이 생겼구나. 이런 삘이 딱 온 거죠. 제가 지켜보다가 오빠 나 말고 쫑알댈 사람 생겼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이러는 거야. 너무 열받고 당장 만나서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이러고 싶었지만 어떡하겠어. 알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했다는데 안 슬플 줄 알았는데 슬프네. 제가 좀 과몰입을 잘해요. 환승연애 보면서도 맨날 화내고 울고 웃고 이러는데 다시 몇 년이 지나서 좀 괜찮아졌을 줄 알았는데 또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렇게 화가 났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화를 내고 이런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식어서 헤어졌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빨리 이 사람을 잊고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알겠어 하고 그냥 끝냈어요. 계속 연락했다가 내가 짜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내고 내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너무 타이밍 좋게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빠르게 좀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는 거야. 얘가 나를 버리고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알 것 같은 거야. 근데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알겠어. 하고 이렇게 쿨하게 끝내놓고 이제 와서 근데 오빠 나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짜치잖아. 저는 짜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계속 품고 있다가 그 사람이랑 여름에 갑자기 통화를 하게 됐어요. 잘 지내냐 이런 얘기 애써 쿨한 척 그런 얘기 하다가 이때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오빠 나 버리고 만난 그 여자랑 잘 만나고 있어? 잘 만나고 있대요. 아 너무 영역이 넓어졌다. 너무 덜이해졌는데? 근데 오빠 그 사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막 우물쭈물해요. 아 여기는 섀도우를 하지 말걸. 막 우물쭈물하길래 그 사람 혹시 땡땡땡이야? 맞대. 그 땡땡땡이 누구냐면요. 저랑 만날 때 오빠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얘기를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잉스러운 얘기들이었어요. 일하는 데서 그 땡땡땡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굳이? 싶었지만 그래? 되게 인기가 많으신 분인가 보네. 그러고 넘겼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도 막 튀어나와. 그 땡땡땡이란 분이 나이가 좀 많이 어리신 분이었거든요. 저도 그 환승남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것까진 아니지만 저보다 몇 살 연상이었고 그 땡땡땡이라는 여자분은 저보다 어렸으니까 그 땡땡땡이라는 분이랑 그 환승남이랑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저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은 안 만나보기도 했고 기성적으로 봐지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땡땡땡을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되게 진심을 다하는 편이고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믿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고맙게도 좀 이상한데? 환승남을 만나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한 번도 바람 피거나 뭐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이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람의 조짐인지 나는 몰랐던 거지. 아마 또 오늘은 더티코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화장 지저분해도 그냥 봐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여자가 너를 왜 만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면은 조금 대화도 안 되고 만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저랑 끝나기 한 달 전에도 그 환승남이 그 여자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 여자분이 모델 지망생이랑 연애를 했었는데 그 모델 지망생한테 카드를 주고 만났다는 거예요. 카드도 주고 용돈도 줬대. 그래서 한 달에 500씩을 그 남자한테 쓴다고 완전 연금 복권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는 그거를 듣고 왜 그런 연애를 하시지 그분은? 왜 그러시지?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 사람은 되게 막 웃기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묘하게 좀 살짝 들떠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막 진지하게 아니 진짜 왜 그런 연애를 하지?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무 이상한데? 이상한 것 같아? 이랬더니 그래서 어제 헤어졌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헤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 헤어졌다. 그분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환승남이 땡땡아 나도 카드값 청구할게. 이렇게 저한테 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에? 이건 선 넘었잖아. 뭐야 너 걔랑 만나게? 그래 지금까지 행복했다. 꺼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 불같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기분 상한 티를 냈었어. 막 아니래. 장난이래. 근데 장난이라고 해도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때부터 외면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월 500 받던 모델 지망생남이랑 헤어질 때는 환승남이 땡땡땡한테 너 진짜 연애 따위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한 달 뒤에 그 여자한테 갈아탄 거지.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여자분한테 나는 도망치라고 하고 싶었어. 근데 제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주제 넘게. 이제 저는 완전 타인일 뿐이고 그 두 사람에게는 내가 악역인 거야. 너무 안타깝고 수가 뻔히 보이잖아요. 뭘 바라고 만나는 건지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안타깝지만 또 뭐 이거를 내가 나서기에는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본인이 행복하다면 그런 연애라도 행복하다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 되게 건강한 연애 같진 않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메이크업 연습했을 땐 더 잘 되는데 오늘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구린데? 어떡해?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을 그냥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구려요.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어쨌든 제가 환승을 당하고 이렇게 좀 크게 바뀐 거는 제가 원래 굉장히 사랑에 좀 많이 빠져드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사랑에 빠지고 금방 빠져나오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이고 6시간을 운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환승을 한번 당하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인류애를 잃어버리는 거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달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사랑에 안 빠지는 거예요. 조금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다가도 아,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나랑 뭐 안 맞을 것 같아 이러고 계속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호감 이상으로 마음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문제인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호감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으니까 환승남 이후로 몇 년 동안은 이성적으로 좀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가볍게 만나는 거는 몇 번 있었는데 그 남자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줬지만 나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악영향도 동시에 준 사람이었다. 저는 그 사람 만날 때 제가 그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딱 그 사람 직전에 제가 천년의 이상형을 만났었어요. 제가 자다가도 삑 누르면은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사배님처럼 튀어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운명처럼 제 앞에 나타났었거든요. 그 사람이랑은 잘 되진 못했어요. 그 천년의 이상형의 여파가 지나기 전에 이제 그 환승남이 저에게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년의 이상형이 아니었다면 환승남의 등장이 제 마음에서는 굉장히 빅 이슈였을 일이지만 천년의 이상형이 이미 한번 쓸고 지나갔어. 그래서 좀 그의 외모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무감각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잘 됐나? 내가 욕심을 덜 내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환승을 처음으로 당하고 나니까 참 연애고 뭐고 이런 거 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최근에 나타났었어요. 이건 진짜 따끈따끈한 최근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여기 언더가 너무 컴사로 칠한 것 같아. 여기를 싹 수정을 해줘야겠어. 오늘은 계속 수정하는 화장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어차피 할 얘기 하나 더 남았으니까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 나타났었어요. 제가 환승남 이후로 누군가에게 호감 이상으로 감정이 커지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도 제가 진짜 아예 여지를 안 줬었거든요. 이 사람 지금 나를 이성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진짜 막 싹퉁바가지로 대해가지고 아예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었었어요. 제 마음속에 빗장을 걸어 잠근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덜컥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엄청 나이가 어렸어요. 전 지금까지 연하를 한 번도 안 만나봤었거든요. 진지한 관계로는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저는 연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연하를 만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지. 근데 그 시작이 이렇게나 어릴 줄은 몰랐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남자들한테 아예 여지를 안 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1대1로 만난 건 아니고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만나게 됐는데 이 연애적 낭만, 뭐 로맨틱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행복하고 낭만 가득한 로맨틱이 아닌 낭만 있잖아요. 청춘의 낭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진짜 딱 그 상황이 사랑에 빠지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얼마나 어린지는 신경이 안 쓰였던 것 같아. 약간 뭐가 씌인 것처럼. 그 친구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랑 저랑 둘 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연락은 계속 하면서 내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달콤했던 꿈이 이제 깨진 거지. 여우 속눈썹. 그래서 안 보이던 나이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연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나 어린 연하라고? 이 사람이랑 나랑 대화가 통할까? 너무 어리지 않나?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의젓해 보여야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데이트 약속은 잡았는데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첫 데이트를 갈 때까지는 오늘 그냥 아는 동생이랑 재밌게 놀다가 온다고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지. 그 친구는 전에 환승남처럼 막 잘생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그 그림체긴 해.
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데이트를 하는 단계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연하의 똑딱대는 면이 너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연하의 맛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첫 데이트 나가기 직전이랑 이제 하고 나서의 저의 마음의 크기가 완전 달라진 거죠. 진짜 오랜만에 호감이 커가기 시작한 거야. 그 환승남 이후로 처음으로. 그래서 이 친구랑 좀 자주 만났어요. 사실 그 친구랑 저랑 생활 패턴이 그렇게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친구 만나려고 저도 빨리 일해놓고 만나고, 또 만나고 와서 이제 새벽 때도 일하고 그렇게 해서 만났었죠. 그 친구도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피곤할 텐데 뭐 저를 데려다주고 서로 그냥 좋게 잘 만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좋다라는 티를 엄청 많이 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표현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 티도 많이 안 내고, 데이트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도 지금 내가 좋은 게 맞겠지?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있는 거겠지? 지금 나랑 있는 시간이 즐거운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비가 왔었어요. 만난 지 2주 차에. 아,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귀엽다. 썸 이런 얘기하니까. 이 친구랑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누나 괜찮으면은 뭐 내일 만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핑계를 댔어. 아니야, 뭐 너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 이랬는데 막 아니 쟤 만나재. 아니 내가 쉬고 싶어. 이랬더니 얘도 감지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친구랑 저랑 연락하는 스타일이 조금 많이 안 맞았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연락을 하루 종일 계속 이어나가는 거는 저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서, 일 끝나고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짝 재밌는 얘기 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그냥 얘기를 하고 각자 살 거 살고 약간 이런 식이 좋은데, 근데 그 친구는 일상 보고를 저한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하루가 너무나도 저에게 다 읽혀지는 거죠. 누나 나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러 왔어. 뭐 출근했어. 누나 나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나서 이거 먹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상 보고 카톡 하는 거 저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뭐 썸이잖아. SD카드가 다 차가지고 비우고 오느라 얘기가 끊겼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일상 보고 달갑지 않았거든요.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화두를 꺼냈는데 그 친구는 일상 얘기로 그 맥을 끊는 느낌? 그래서 연락을 할 때 이 티키타카가 잘 맞진 않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만나면은 좋아. 이렇게 오랜만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니까 간질간질한 느낌이 뭔지, 썸이 제일 재밌다라는 얘기를 실감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중간에 끊겨가지고 무슨 얘기였는지,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간질간질해서 너무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그래, 맞아. 고비가 왔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 고비가 온 2주차 때로 돌아가서 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호감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 친구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쏟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만나자는 거를 이제 거절을 했는데, 걔가 그걸 눈치를 채고 누나 나랑 연락 그만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걔랑 만나면서 처음으로 속 시원했던 순간이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걔는 저랑 계속 만나고 싶은데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바로 난 계속 만나고 싶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가오가 생명인 사람이니까 너는 어쩌고 싶은데? 이랬더니 나는 누나랑 계속 연락하고 싶지. 근데 누나는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계속 연락하고 싶어. 근데 이런 부분이 서운해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조금 식힐 시간이 필요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누나가 조금 그래 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은 너 내일 만나자 해서 만나기로 했어. 약속을 잡고 그 친구는 굉장히 빨리 자는 편이기 때문에 자겠지 싶었는데 다시 또 카톡이 오더라고. 누나 내일 만나서 얘기하면은 내가 너무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할게. 난 누나랑 관계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좀 조심스러웠던 거다. 근데 내가 누나한테 이렇게 호감이 있는 거는 정말 진짜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미 마음이 다 풀렸지. 그래서 나는 그 다음날 만나면은 고백을 할 줄 알았어. 안 하더라고?
평소와 너무 별다를 것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말이 없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분명히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제 카톡으로 얘기를 했던 게 더 끝인가? 우리는 이 핵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식으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내가 오해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네 마음을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숙하지 못하게 너에게 좀 재촉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좀 천천히 가는 타입인 것 같은데 제가 성질을 급해서 좀 재촉했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그래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일어났던 게 그냥 내가 삐져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친구가 뭔가 표현을 안 해주고 이래서 제가 오해를 해서 이 관계를 그만둬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냥 내가 사과를 하니까 나는 그냥 삐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 어쨌든 그날 고백을 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삐진 사람이 됐고 되게 유쾌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계속 만났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만났는데 사귀자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썸을 좀 길게 타는 타입일 수 있지. 천천히 알아가는 타입일 수 있지. 근데 저는 그냥 냅뒀어요. 제가 한번 시동 걸었다가 그냥 삐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너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근데 한 달 데이트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안 만난다는 게 살짝씩 느껴지긴 했거든요. 같이 있을 때 막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 대화가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그렇게 잘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계속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판을 깔아도 자꾸 맥이 끊기는 느낌이라서 노잼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빙수를 먹고 카페를 갔다가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이제 뭐하지? 약간 이런 얘기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저도 약간 조금 놀랬거든요. 저 친구들이랑 있으면 진짜 목에서 피 날 때까지 얘기하는 타입이에요. 한 6시간 만나면은 6시간 내내 얘기를 해서 꼭 목이 쉬고 헤어지는데 이 친구랑은 할 얘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 거야. 그날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저희 집에 가서 그 환승연애를 같이 보기로 했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환승연애 같이 보고 그냥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잠시 떨어져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마산에 내려가고 그 친구는 여행을 간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또 양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장은 이제 다 했어. 이제 더 할 게 없는데. 여기를 약간 이 푸른빛이 나는 거를 괜히 말한 것 같아. 모르겠다. 오늘 화장은 망했어요. 그냥 얘기만 들어주세요. 저는 본가에 가고 그 친구는 휴가를 써가지고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뭐 여행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러다가 서핑하러 양양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양양? 제가 또 양양을 알잖아요. 양양에서 인연을 만들어 온 그 경험이 양양에서 또 인연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양이라고 하니까 조금 싶긴 했지만 우리가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였으면은 차라리 같이 가자고 했을 것 같아. 양양 좋아, 서핑 좋지, 나도 같이 가자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잖아. 그래서 그래 뭐 양양 다녀와라, 재밌게 놀다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양양을 갔는데 원래 일상 보고 카톡을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양을 가니까 뭐 카톡이 잘 안 와요. 뭐 하루에 한두 개씩 와. 이해할 수 있어. 서핑하고 있잖아. 서핑하러 가서 핸드폰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 그럴 수 있지. 놀러 갔으니까 핸드폰 안 보고 힐링 여행 할 수 있지. 나도 나대로 재밌게 잘 놀고 있었어. 양양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저도 서울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그 바쁜 나보다 걔가 연락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내내 자는 건지 원래 그렇게 막 잠을 많이 자는 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연락이 막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양양에서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앞머리는 이렇게 대충 지저분하게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 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수 있지. 연락 안 될 수 있지. 어차피 우리는 주말에 만날 거니까 그때 만나서 대화를 하자. 원래도 일상 보고 연락밖에 안 하는데 뭐 또 만나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당일 며칠간 그 친구가 내내 잠을 많이 자는 것 같길래 이제 일어났냐 이런 카톡을 보냈는데 누나 뭐 나 이제 막 일어났어 이러다가 갑자기 막 한 2분 뒤에 누나 근데 내가 여행 다녀와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쉬면 괜찮아질 줄 알고 어제까지 계속 이렇게 잠 많이 자고 쉬고 그랬는데 컨디션이 안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못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둘만 만나기로 한 게 아니고 어딘가를 가기로 뭔가 예약이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난 괜찮다. 몸이 많이 아프냐. 푹 쉬고 빨리 컨디션 회복하자.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안 읽는 거야. 걔가 카톡 보내자마자 1분 만에 답을 했는데 그거 안 읽는 거예요. 많이 아픈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있었어. 그게 토요일이었거든요. 제가 또 주말 동안에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뭐 못 만난다면 나 일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막 일을 하다가 주말 내내 카톡을 안 하고 월요일까지도 이제 누나 나 출근했어 카톡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걸 보고 뭔가 쎄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닐 거야 라고 계속 실납 같은 그런 희망을 걸고 월요일 저녁에 그때까지도 제 카톡을 안 읽고 있었어. 출근은 잘 했나 모르겠네 이랬는데 안 읽어. 그래서 얘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나?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잠수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뭐 큰 사고가 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진짜 실납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가 카톡은 안 읽씹을 하면서 내 인스타 스토리는 봐. 교통사고 안 났구나. 안 죽었구나. 잠수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진짜 열받게 하나씩 봐. 그러니까 넘기다가 걸린 거지 내 거를. 근데 이 짓거리를 계속 그러는 거야. 숨김을 하세요. 친구야? 인스타에는 숨김 기능이라는 게 있단다?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이걸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숨겨줬으면 좋겠어. 그 친구랑 저랑 겹지인이 있으니까 겹지인들은 그 친구랑 저랑 이런 가까운 관계였다가 멀어진 것도 모를 거예요. 그냥 한번 본 사이 이 정도로 알아서 인스타를 끊진 않았겠죠? 겹지인들이 알까봐? 근데 그러면은 나를 좀 숨김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왜 자꾸 이렇게 하나씩 읽는 거야? 계속 그딴 식으로 하니까 나도 걔가 보는지 안 보는지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더 짜증나는 거야. 그 짓거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는 환승도 당해보고 잠수도 이번에 당해보게 된 거잖아요. 잠수가 너무 따끈따끈한 최신 감정이라서 이렇게 더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잠수랑 환승 이 두 가지 중에 더 싫은 거는 잠수인 것 같아요. 환승을 당했을 때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마음이 이제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갔으니까 환승을 했다. 분노의 방향이 너무 확실해요. 나는 쟤만 미워하면 돼.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잠수는 이유를 모르잖아. 내가 왜 갑자기 잠수를 당했을까? 티키타카가 잘 안 맞긴 했는데 저도 좀 재미없다고 느꼈으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일 수도 있고 분명히 그 2주차 때는 이렇게 호감을 키워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2주와 한 달 이 사이에 호감이 더 커져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느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분에서 저에게 더 정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유를 모른다는 거? 그래서 계속 저의 행동들을 돌아보고 곱씹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환승연애 보면서 남자 출연자 욕을 너무 많이 했나? 내가 걔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너무 성숙하지 못하게 느껴졌나? 아니면 반대로 세대 차이가 느껴졌나? 이렇게 계속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저랑 연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썸이었잖아요. 썸인데 이 정도였으면은 만약에 연애를 하고 이제 감정이 더 커졌으면은 와 이거 나의 멘탈을 진짜 송두리째 흔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수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썸 타다가 뭐 이 사람이 나랑 안 맞구나 이거 느낄 수 있지. 근데 끝을 잠수로 내는 거는 진짜 너무 인간대
기존의 인간으로서 저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누나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다고 했지만 우리 만나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 좋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자라고 하면은 뭐 제가 거기다 대고 야, 너 왜 말이 달라 이러면서 쌍욕을 받겠어요? 응,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러자 이러고 말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랑 저랑은 다른 데서 마주치더라도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제가 너무 싫어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딴 식으로 잠수를 타고 인스타 차단할 용기도 없어서 그렇게 찔끔찔끔 하나씩 보다가 걸리고 이런 식으로 짜치는 짓을 하니까 진짜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게 되고 왜 저러고 사냐 이렇게 된달까요? 걔가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래서 이딴 식으로 끝을 내는 걸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 나이 때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거 너무 꼰대스러운 문장이긴 한데 근데 관계를 맺고 끊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중학생도 알지 않을까요? 근데 걔는 왜 모를까? 아주 지독한 회피형인가 봐요. 안타깝네요. 자기보다 더 지독한 회피형을 만나서 이건 거울 치료를 당해봐야 돼. 그래도 잠시나마 이런 말랑말랑한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는데 환승당하고도 제가 남자에 대한 인류애를 잃어서 연애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 잠수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 똥차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오랜만에 메이크업이나 뭐 화장품이라는 관계없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한 영상이라서 살짝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가볍게 재밌게 이런 놈들도 있네. 조심해야겠다. 혹시나 그리고 이런 놈들한테 걸렸을 때 내 탓이 아니라 걔네들이 병신인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뭐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제가 잠깐 뭐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런 애들이 제 인생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연애 말고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혹시나 이런 똥차들한테 걸렸다고 하더라도 여기 댓글에 다 풀고 가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죽었다 생각하세요. 제가 대신해서 명복 빌어줄 테니까 다 까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